억울하게 자살한 20대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김현진이 운영하던 클라우드라는 성인 PC방에서 일하던 20대 여자 알바이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쳐서 일을 했는데 김현진은 이 성실한 여자 알바의 모든 것을 유린했습니다. 결국 이 젊은 여자 알바는 김현진으로 인해 수억 원의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견디다 못해 꽃다운 나이에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퍼뜨려지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여자 알바가 스스로 자살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김현진은 살인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김현진은 자신이 죗값을 받지 않고 자신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이 여자분이 자살하여 오히려 후련하게 생각할 겁니다. 미래가 밝은 젊은 여성의 인생을 짓밟고 사람을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고 뻔뻔하게 사업을 이어오던 김현진 씨는 이 일로 죗값은 하나도 받지 않은 채 최근 사기 사건으로 수감되었다가 25년 3월 14일 오전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됩니다. 김현진 씨는 사람들에게 영업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우리 회사에 사람이 10명이나 넘게 있고 내가 사기치는 거면 지금 10명 넘는 직원이 짜고 치면서 사기친다는 얘기랑 같은데 이 직원들 일하는 걸 봐라.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사기일 리가 없다. 나는 청렴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당신을 도와주고 있는 거다. 그런 김현진 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어 징역이 나왔고 결국 형을 다 채우지도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됩니다. 형도 다 채우지 않고 너무 쉽게 풀려났습니다. 아마 추산 총 1,000억 원가량의 사기를 치고 6개월만 살다 나오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재범률 중에 사기 재범률이 가장 높습니다. 김현진은 사기친 금액에 비해 얼마 살다 오지 않아서 사기 수법에 대해 더 제대로 학습하고 괴물로 진화해서 나왔을 겁니다. 출소한 지금 이 김현진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마른 수건 쥐어짜듯 동전 하나 남김없이 걸어먹던 김현진 씨가 감옥에서 빠져나와 두 발 뻗고 편히 쉬는 걸 여러분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 건가요?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 돈을 가져가 명품 옷을 사입고 게임에 수억 원씩 현질하고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의 돈으로 변호사 수임비를 수천만 원씩 쏟아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지켜볼 수 없어서 다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김현진 저격수는 어떻게 김현진 씨를 협박하고 영상을 뿌렸는지 궁금해하실 건데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김현진의 사기 수법을 연구하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거는 얼마 전 한 분의 실수로 인해 저를 찾기 더 어려워졌고 그래서 여러분께 내기를 더욱 진솔하게 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니어스9 관리자 홈페이지는 SSL 보안 지원도 되지 않는 서접한 홈페이지였습니다. 해킹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에 지니어스9 어드민 홈페이지를 해킹하고 여러분의 모든 DB를 빼왔습니다. 여러분께 영상을 뿌리기 전에 저는 먼저 김현진 씨에게 돈을 요구해보자 했습니다. 이제 돈을 김현진 씨에게 받아내려 했던 이유를 설명드리려 하는데 보시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김현진을 사기로 고소할 거라 예상하셨나요? 저는 늘 피해자분들이 모이기 전 신고할 사람의 숫자를 통계적으로 추정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어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신고를 포기하는 게
90%나 되었고, 성폭력 피해자는 8명 중 3명만 신고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기 피해 미신고 비율은 80%나 됐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실제로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하지 않고 포기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을게요. 김현진이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총 3,000개 정도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의뢰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총 의뢰인은 2,300명 정도 되었고, 그리고 의뢰한 회사 및 사업자는 약 1,500개 정도였어요. 1,500개 회사 중에 60%의 회사가 김현진을 신고한다고 가정을 하면 300개 정도의 회사가 신고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공동소송에 대한 자료를 알아보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공동소송 비용을 알아봤었어요. 공동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한 사람당 약 100만 원 정도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했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약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사기꾼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이니만큼 공동소송 비용도 사기꾼에게 받아내고자 했어요. 돈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익명으로 변호사 공두와 선임비를 지불해서 여러분의 고소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고 싶었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모네로 코인으로 바꾸자 했으며, 코인 수량은 김현진이 자주 사용하던 4자리 숫자가 있는데, 김현진이 과거에 자주 사용하던 전화번호 뒷자리 1503-2314 이 두 가지의 뒷자리를 사용해서 협박했습니다. 김현진이 만들어주는 사기 어플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 전문 앱 감정기관에서 감정하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돈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5억 원도 요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협박했던 전문은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일시정지 하시고 읽어보셔도 돼요. 참고로 김현재 씨가 공식 수감되게 되어 김현재 씨가 운영하던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혹시라도 김현재 씨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김현재 씨 휴대폰으로도 같은 내용을 전송했습니다. 당연히 저의 목적은 김현진이 2번 다시는 사기치지 못하게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이었고, 앞으로 절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은 후 영상을 유포할 계획이었으나 지니어스9에서 근무하던 김현진의 동생 김모 씨는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뻔뻔하게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지니어스9 내부적으로 가짜 정보로 영상이 유포될 것이라고 피해자 여러분께 알리려고 했으며, 본인들은 말짱한 회사이고 사기를 친 적이 없고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여러분들께 한꺼번에 알리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진모 씨가 피해자 분들께 연락을 돌리기 전에 빨리 영상을 유포했습니다. 먼저는 김현진이 세금 계산서를 처리해주지 않았는데, 김현진의 법인 통장으로 입금했던 내역 또는 김현진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했던 내역이 있으면 모두 세무서에 접수해주세요. 현재 세무서에서는 김현진이 얼마나 세금 처리를 안 했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현진은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의 돈을 마구 뜯어가놓고 세금도 제대로 안 냈습니다.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네요. 꼭 김현진 또는 그 회사로 입금한 내역을 캡처 또는 인쇄해서 세무서로 제출해주세요. 제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내용을 차근차근히 알려드릴게요. 홈택스에 먼저 로그인을 해주시고 상담, 불복, 제복 선택해주시고 탈세 제보를 눌러주시고 탈세 제보를 또 눌러주세요. 그리고 조세 탈루 부당 환급 제도를 눌러주세요. 하단에
동의한 버튼 둘 다 눌러주신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신고하는 화면이 나와요. 여기에 항구, 법인명, 그리고 대표자, 주소, 피해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란에는 피해자 여러분이 입금하셨던 내역, 그리고 계약서,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업하시면서 세금 계산서를 미발행했던 것을 신고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것이고, 사업자는 아니시지만 재인이 거래했던 경우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았던 경우에 신고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주시고 상담, 들복, 제보, 그리고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 발급 등등 눌러주시고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 눌러주세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나와 있는 미발급 신고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필수 항목을 모두 다 입력을 해주시고 공급자란에 사기꾼의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 내용에 거래일자, 현금 지급일자 등을 잘 기재를 해주시고 그리고 첨부 서류란에 파일을 피해자 여러분이 입금하셨던 통장 내역, 계약서 등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김현진 사기꾼의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에는 피해자 모임에서 또는 피해자 여러분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려줄 겁니다. 결제는 여러분이 했지만 개소리를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의 사업자로 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런 것도 모두 자료 모아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부정하게 발급된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세금 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허위 세금 계산서 자의한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두 김현진이 자주 하는 수법이니 꼭 처벌받을 수 있도록 세무서에 신고해주세요. 조세범 처벌은 세무서에서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한 이후에 조세범 혐의를 발견하면 세무서에서 범칙조사라고 해서 조사의 종류가 바뀌게 되어 강력한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 검찰, 세무서에서 처벌을 내리게 되면 세금 징수로 끝나는 처벌이 아닌 벌금 또는 징역형이 나오게 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세금 처리가 제대로 안 된 내역만 잘 모아서 그리고 허위로 신고된 내역을 모아서 세무서에 신고해 주시기만 해도 됩니다. 최근 김현진이 징역을 살고 출소한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앱 개발 사기를 인정받기 정말 어려운데 한 분께서 시작을 잘 해주셔서 나머지 사건들도 사기로 인정받기에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앱을 김현진이 개발할 의사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개발된 앱에 대하여 감정 촉탁을 받는 게 좋은데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받게 되면 최소 400에서 500만 원의 감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앱 감정은 매우 복잡한 분쟁이 있는 앱 결과물에 대해서 앱을 만든 쪽과 앱을 받는 쪽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검수를 해서 감정서를 받아 재판에 사용하게 됩니다. 김현진이 사기 혐의로 형사소송도 많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비슷한 방식으로 사기 당한 것과 결과물이 엉망이라는 것을 판사가 인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앱 감정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앱 감정을 받는데 무조건 저렴한 업체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업체에 앱 감정을 맡겨도 되는데 프로그램 개발 업체에 감정 의뢰를 하실 때
결과물을 함께 제출하면서 내가 이 결과물을 당신 회사에 맡겨서 개발을 이어서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얼마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결과물인지 견적서를 요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존에 개발된 결과물의 값어치는 견적으로 얼마인지, 그리고 원하는 요구사항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으며 추후에 더 필요한 개발 금액은 얼마인지 견적서를 잘 받아서 감정세출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5억 원 이상의 경제 범죄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즉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 받는데 김현지 사건이 특경법의 적용을 받는 줄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지금처럼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자 한 사람이라도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으면 특경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 명이 모여서 5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5억이 넘지 않으면 특경법 적용이 안 됩니다. 피해자 단톡방에서 애담 변호사님께서 특경법이 적용 안 되는 사례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꼭 이 부분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으시는 분이 있어야 특경법 적용이 됩니다. 사건이 여러 건이 접수된다 하더라도 모두 김현진 사기 사건이면 수사관들이 결국 서로 내용을 공유하게 되어 있고 김현진의 나쁜 죄질이 더욱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고소장을 꼭 변호사를 수임해서 진행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변호사를 수임하여 진행하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작성을 해주지만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몇몇 분들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신 분들도 계신데 변호사 수임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직접 고소장 제출도 가능하니 용기 내어 꼭 신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주셔야 다시는 사회에 발을 못 디딥니다. 원래 구치소나 감옥은 교정시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징역을 살면서 사회화가 되어 잘 교화가 되어 다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출소하게 되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김현진은 교화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피해자들이 전화를 했는데 본인은 빽빽하다. 본인은 청렴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오히려 등당하다고 합니다. 1,000억 원 실먹고 6개월 살다 나오면 된다는 학습을 하고 있지. 이번에 잘못했으니 다시는 사기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자기 동생 사업자 가지고 똑같은 사기치려고 준비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고 제가 김현지 출소한 이후에 전화를 받더니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피해자들이랑 계약하게 되면 그 사람의信用도를 박살내면서 대금 결제를 하고 부족하다 싶으면 피해자의 부모님과 친척 카드까지 가져오게 해서 한도까지 싹 긁어서 결제하는 식으로 사기를 쳐왔습니다. 이렇게 대금 결제를 하고 나면 피해자한테는 그야말로 목에 족쇄가 걸려서 김현진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하면 여태까지 지불했던 대금은 개발한 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물도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절대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김현진은 결과물이 나왔다고 뻥치고 다른 곳에서 다운로드 받아놓고 이름만 바꿔놓고 결과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필수 기능이 빠져 있는데 돈을 더 달라는 식으로 돈을 더 뜯어냅니다. 필수 기능 개발 못하겠다? 그러면 이전에 대금 결제했었던 돈은 다 날라간다는 걸 피해자가 알기 때문에 얼며 겨자 먹기 식으로 또 돈을 준비해서 갖다 바치고 김현진은 그 돈으로 수백만 원짜리 술 마시고 명품 옷 입고 변호사비를
수천만 원씩 쓰면서 빽빽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용기 내어 짧게 적어도 좋으니까 고소장을 작성해서 신고해주세요. 보이스피싱 사기는 압수수색을 많이 하는데 앱 개발 사기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 하는 경우가 잘 없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통화하면 지면진이 밑에 내분하고 있던 것도 다 알잖아요. 그 핸드폰에 김현진이 거짓말하면서 돈 뜯어갔던 내용이 전부 녹음되어 있을 건데 여러 명의 피해자분들이 고소를 하시면서 압수수색 요청을 하시면 휴대폰도 압수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통화 녹음본도 다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김현진은 법인을 계속 바꾼 것은 사업의 일환이었다고 변명할지도 모릅니다. 여태까지 바뀐 법인이 모두 다른 법인격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분 중 한 대표님께서 김현진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이미 김현진의 법인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법인이라는 민사 확정 판결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김현진이 운영하던 법인 여러 개가 채무를 면탈하려고 만든 같은 법인격이었다는 판결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김현진을 꼭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판결문이나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은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김현진 회사에 이전 직원들의 도움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전 직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동력을 투자하여 사기 회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체당금도 제대로 안 줬을 거고 이전 직원분들도 착취당한 후로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김현진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퇴사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퇴사 이후 사기 업체이고 업체 대표는 금연 건물에서 담배 피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고객이랑 전화로 욕하고 싸운다고 자플래닛 같은 곳에 회사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편에 서셔서 김현진이 어플을 개발할 능력도 안 되었는데 사기 목적을 위해서 계속 프로젝트를 따내었다고 진술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김현진의 태도가 회사에서 어떠했는지, 실제로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플 개발에 대한 지식이 있어 소화가 가능한 프로젝트를 계속 맡겨왔는지, 아니면 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돈만 되면 따오고 회사원들에게 던져주고 신경도 안 쓰고 나몰라라 하다가 프로젝트 완성도로 인해 고객과 싸우고 회사원들에게 화풀이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런 진술들이 피해자분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런 피해 사건은 크게 두 종류로 사람이 나뉘게 됩니다. 피해 회복을 원하는 쪽과 피해 회복과 상관없이 사기꾼들의 처벌을 원하는 쪽으로 나뉩니다. 피해 회복을 원하는 쪽에서는 본인의 금전적 보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보를 독점하려고 하고,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사기꾼과 기꺼이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피해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존중합니다만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진 사기 사건으로 인해 피해 회복을 하신 분은 한 사람밖에 보지 못했고 법적으로 소송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금전적 보상은 하나도 얻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첫 번째, 김현진 사기꾼은 법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후 본인은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법인을 터뜨리는 방식을 썼었고, 두 번째,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 변제 계획안을 제출해서 당장에 돈을 주지 않고 빠져나갔다가 초소에는 돈이 없어서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김현진은 형사 공소가 들어오는 경우에
피해자분들의 약점을 잡고 맞고소를 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보상을 바라기보다는 사기 범죄자의 처벌을 위해 제발 힘을 합쳐주세요. 그래서 김현진에 대한 처벌을 위해 지금 말씀드리는 정황에 대한 내용을 아는 분이 있으면 내용 공유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김현진 씨가 룸에 놀러 갈 때 인천 연수경찰서 사람들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김현진의 뒤를 봐주고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김현진에 대한 수사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현진 씨는 마약한 저항이 있습니다. 김현진 씨가 통화하는 중에 김현진 씨가 지금 약에 취해서 다음에 다시 전화하자 하고 급하게 전화를 끊는 경우가 있었는데 당시 김현진 씨는 해외에 있는 상황이었고 국내가 아닌 해외라면 국내보다 더 쉽게 마약을 구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어플이라는 간판을 내세워 더럽게 갈취해 가서 마약까지 복용했을 수 있다니 진짜 꼭 처벌받았으면 합니다. 아시는 내용은 카톡방에 공유하시거나 피해자분들끼리 꼭 공유해주세요. 영상으로 김현진의 실체가 퍼뜨려진 이후 논란이 되었던 공범으로 의심받던 분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영상에서 공범이라고 언급했던 김모 씨는 평택에서 지게차 운전을 한다고 했고 피해자 모임에 직접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김현진 씨와는 옛날에 군대 영창인가 구치소에서 만나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등기상으로 4년이라는 시간 동안이나 김현진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름만 빌려주고 억울하다고 합니다. 김현진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고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갚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 모임 때 명품 패딩 점퍼를 입고 비싼 외제차를 타고 왔습니다. 김현진 씨가 진모 씨가 혼주로 있던 결혼식도 참석했었고 인사불성이 된 혼주 김모 씨에게 혼주로서 그러면 안 된다는 핀잔을 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새벽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매우 친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김현진으로 인해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고 매달 빚을 갚으며 허덕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 김현진 씨를 소송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공범인지 아닌지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코리아의 대표이사였던 적이 있는 강모 씨는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현진의 노하우를 배우고 현재는 어플 개발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김현진의 고객이었고 김현진 씨와 동갑이라 친구 사이가 되었다고 하는데 강모 대표가 김현진 씨에게 받을 돈이 있었지만 김현진으로부터 돈을 못 받는 대신에 클라우드 코리아 지분을 나눠 갖기로 하고 클라우드 코리아에서 대표이사로 2, 3개월 정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강모 대표가 클라우드 코리아 대표이사로 있던 2, 3개월 동안 결제했던 피해자들이 여럿 있긴 합니다. 강모 씨의 입장엔 김현진 씨를 고소할 생각도 없다고 하고 본인이 김현진에게 피해본 금액 5에서 6억 원 정도는 인생 수업료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신모 씨는 지니어스9 등기에 감사로 등록되어 있고 신모 씨의 사무실도 김현진 씨 사무실 근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모 씨는 어플 개발을 의뢰하며 김현진 씨와 알게 되었다고 하며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모여있는 특정 채팅방에서 사람들이 지니어스9의 감사로 등기된 이유에 대해서 추궁을 하자 신모 씨의 법인을 만들 때 김현진이 도와줬고 김현진 씨가 법인을 만들 때
김현진이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감사로 이름만 올린 것으로 도와줬다고 합니다. 해명을 해도 여론이 좋지 않자 영상 입포는 본인이 했다며 사칭했다고 하고 사라졌는데, 저는 공범에 대한 혐의를 벗기 위해 영상을 만들고 유포했다고 사칭한 행위에 대해 모식하며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신모 씨가 영상을 유포해 주었다고 말한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찾기 어려워져서 이번에도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공범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신모 씨가 최근에 구속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람들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등기에 이름을 올린 사람인데, 사기 공범이든지 아니든지 등기에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직접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김현진은 감옥에 갔다 오고, 그리고 고객분들이 뒤늦게 알게 되어 환불을 받으려고 했지만 환불을 절대 못 받았고, 그리고 추가 결제를 해야 하는 고객들이 결제를 안 하게 되었고, 변호사비로 수천만 원을 사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김현진은 수중에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숨겨놓은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김현진은 돈을 벌어야 하니까 동생의 명의로 사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 피해자분들에게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또는 본인 와이프 명의로 사업을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포통장 등으로 돈을 많이 빼돌린 정황을 확인했는데 아마 숨겨놓은 돈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아직도 가만히 있는다면 김현진은 똑같은 수법으로, 아니면 더 진화한 정교한 수법으로 사기를 치고 다닐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과 같은 피해자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셔서 세무서에도 신고하시고 경찰서에도 신고하시고, 그리고 공등소송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꼭 행동하셔서 사기 행위를 막고 처벌에 힘을 보태주세요. 김현진 저격수 카카로트였습니다.